이게 국가가 있는 이유 같아요. 지배층의 논리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정치적인 발언을. 정말 사람은 같이 책을 읽어야겠구나, 이런 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런 토론이 시작이 된 게 좀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책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철학 읽으니까 또, 아, 내가 이래서 문학을 더 좋아했지, 막 이러면서. 그냥 항상 현실에 좀 발붙이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만 되게 뭐 행복과 뭐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재산 같은 것도 부족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자기 생각을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확고하게 가지고 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노예는 인간으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애초에 인간 사회에서도 또 우위가 갈리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얘기할 때 약간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군데군데 받았었거든요. 근데 4월이 그 선거가 있어서 이 정치 테마를 잡아봤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자연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봤을 때 되게 자연이 일신론에서 신을 말할 때 그 일신론의 신으로 대체해도 무리가 없을 걸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연이 뭔가 근거를 댈 때 자연이 이렇게 정했다. 자연이 본성적으로 뭐 치자와 비치자를 정해놓고 아니면 복합체는 결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놨다는 걸 말하는데 그때마다 근거로 자연이 그렇게 정해놨다고 들어서 약간 저한테는 일신론에서 말하는 신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자연이라고 좀 붙인 것 같아요. 얘기할 때 약간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군데군데 받았었거든요. 근데 자연이라는 거는 그냥 그 인간한테 주어진 자연? 아니면 동물한테는 그 삶의 그런 방식? 그게 자연이 아닐까?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그대로 두었을 때 있는 상태가 이제 자연적인 것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생각하는 그 자연이라는 뜻과 상관없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자연이란 건 어떤 목적이 있다고 좀 느껴지지 않았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자연이 조금 자기 자신의 논리에서 약간 약간 확실히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자연적이다라고 치부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자연이랑 자연적이다라는 말이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간도 어떤 최고의 선들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목적이 동일한 건지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정치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자신이 좋은 사람인 것과 좋은 시민인 것이 같다고 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시민의 경우에는 좋은 사람인 것과 좋은 시민인 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좋은 시민이라는 거는 그 국가가 원하는 그 목표를 잘 달성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인 거고 인간으로서 좋은 사람이란 건 자신의 목표를 잘 실현해 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 자기가 주어진 역할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거를 넘어서는 행위는 다 자연스럽지 않은 역할을 넘어서는 그렇게 해석이 좀 저는 됐어요. 지배층의 논리인 것 같아요. 네, 동양이나 맞아요. 서양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감히 너희들이 덤벼? 가만히 있어. 약간 그런 느낌. 결국은 치자를 위해서 모든 피치자들이 그 자리에 존재한다라는 거. 인간 위주의 자연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한편으로는 우위라는 게 확실히 존재하는 세계거든요. 이 자연이라는 게 인간 사회에서도 또 우위가 갈리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그게 노예들도 오히려 지배를 당하면은 좋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짐승들한테도 각자의 목적이 있고 인간들 중에서도 노예는 노예의 목적이 있고 지배자는 지배자의 목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자연적으로 되게 최선의 선을 실현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인간도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인간 존재의 목적? 훌륭한 삶을 사는 거에 노예도 포함되는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노예는 아예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존재, 뭐 그런 식으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가치 있는 삶을 아예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훌륭한 삶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노예는 인간으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지배자에 해당하는 인간들은 그럼 뭘 위해서 존재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게 모든 결사의 최고 그 결정체는 국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배자들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존재를 한다고 또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국가는 반대로 제일 밑에 있는 시민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으로 딱 국가는 누군가를 위한 거고 지배자는 국가를 위한 거다. 저도 처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피지배자, 지배자 나눠서 그런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서로 되게 상호 의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국가가 있는 이유 같아요. 인간이 혼자 있을 땐 정의로울 수도 있고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가가 있을 때는 그 국가가 인간을 정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최고 지도자는 그 훌륭한 사람의 자질과 훌륭한 시민의 자질을 둘 다 갖춘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미덕을 다 갖추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한테는 국가가 필요할까요? 저는 살짝 그게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러니까 지역마다 아니면 뭐 그거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이 사는 나라라면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국가가 필요할까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국가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그거를 깔고 얘기한 것 같아요. 국가라는 거는 일단 여기서 정의한 대로라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거를 지향을 하고 목적으로 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자급자족은 그냥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자급자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뛰어넘은 어떤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자급자족적 이런 게 말을 하는 게 뭔가 정신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게 아닐까. 혹은 아까 유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뭐 미덕이란 것과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자급자족이라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생존이 그 자급자족하기 전에 필요를 충족하는 방법이었다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생존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의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걸까요? 국가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가족들이 있으면 그 자기 스스로 만족이 가능한 그 상태는 어디에 맞춰서 구분을 해야 되는지. 이 정치학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재산이라는 거를 그렇게 상위 가치로 두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화폐 얘기를 할 때도 이제 화폐는 이제 재산을 불리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뭔가를 생산해내지 않는다 해갖고 되게 천한 걸로 여기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요.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재산과 관련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평등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현실에 좀 발붙이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만 되게 뭐 행복과 뭐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재산 같은 것도 부족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솔직히 현대인 입장으로서 그리고 좀 개인주의적인 게 우세한 요즘 시대 사람으로서 그러면 개인적인 욕망은 중요시될 필요가 아예 없는 건가? 그러니까 그 국가의 조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현재 몇 억씩 되는 인구를 가진 국가들이랑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한계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수천 년 동안 이어와도 변하지 않는 어떠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있기는 있지만, 좀 약간, 이거 아닌데 싶은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국가끼리 좀 교류를 하는 국가들이 더 빨리 발전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국가는 자급자족을 하고 혼자 있어도 된다. 약간 그렇게 딱 그어버린 게 좀 아쉽긴 했었어요. 그 국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그 사람들의 집합체를 우리가 그냥 국가라고만 부르는지 아니면 국가를 뭔가 다른 우리가 기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질문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랑 국가랑 다르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계속 토의를 하고 다시 좀 책을 읽어보니까 결국 그 지배자층, 그 사람들이 국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읽는 분량을 착각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더라고요. 어쩐지 너무 어렵고 좋은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자기 생각을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확고하게 가지고 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질문부터 너무 제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런 토론이 시작이 된 게 좀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사람은 같이 이 책을 읽어야겠구나 이런 거. 지금 정치에도 너무나 우리가 시민 정치, 참여 정치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좋았던 책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이렇게 좋은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도록 해주시는 필로워스 미스오님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정치적인 발언을 4월이 그 선거가 있어서 이 정치 테마를 잡아봤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네. 질문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배워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철학 읽으니까 또 내가 이래서 문학을 더 좋아했지 막 이러면서 읽었었는데 이렇게 인상 깊게 읽었지만 따로 표시를 안 하고 이제 토론 중에서 까먹고 있다가 참여자분들이 말을 해주시면 맞아 나 또 이 부분 너무 인상 깊게 읽었는데 이러면서 다시 좀 되살리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